네, 오늘의 코인 수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이슈들에 관해서 좀 다뤄줄 예정인데요. 일단은 범타임즈 대표님 바로 모셔볼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지난주에 김남국 코인 이슈에 대해서 많이 다뤘었죠. 네. 정치적인 내용은 좀 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고 네. 지금 이제 간단히 브리핑을 해보자면은 검찰에서 검찰이 조사 중인 사실이 네. 이제 언론 보도되면서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특정 지갑 주소를 이제 김 의원 지갑으로 특정을 하면서 이제 의혹이 점점 더 커졌고. 그리고 지금 어젠가요? 검찰에서 이제 거래 내역을 압수하는 데까지 지금 성공했죠.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조사 내용이 이제 밝혀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법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탈당을 하는 데까지 이르렀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검찰 조사 내역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그것보다 이제 오늘 이제 주로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런 말씀 드렸다 보니까 너튜브에 이제 댓글들이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달렸어요. 댓글이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참 아무래도 좀 이런 이슈들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댓글 리뷰부터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몇 개만 뽑았는데요. 네. 일단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을 이제 읽을 수 있었던 댓글을 봤는데 일단 김 의원을 이제 지지하는 쪽인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도 잘못됐고 그걸 바꾸고 재산 신고에 들어간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한 이제 반박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뭐 카드 포인트라든가 뭐 어떤 포인트들도 신고를 해야 되느냐. 암호화폐를 신고하라고 하는 정도면 뭐 그런 포인트들도 신고해야 되는 거냐라고 이제 취지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암호화폐랑 그런 이제 포인트를 같은 선상에 놓고 이제 얘기하고 있다는 아니죠. 네, 그죠. 인식을 네. 이제 볼 수 있었고 일단 뭐 이거에 대해서 뭐 할 말이 많지만 일단 이런 인식을 볼 수 네. 있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뽑은 댓글이 중요한데 일단 제가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오히려 이제 암호화폐가 좀 더 대중들한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지금 양면성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렸더니 이제 뭐 코인 시장 아예 또 사기 시장이다. 이제 많은 이제 선량한 또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좋다고 얘기하느냐라고 지금 하면서 이제 호구라는 표현까지 쓰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맞아요. 본인이 호구라고 생각되면은 절대로 시장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절대로 시장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계속 많이 드렸었고 이 블록체인이라든가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다고 생각할 때 시장에 들어오고 그런 분들이 이제 바닥을 다져줄 때 이제 앞으로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지금 뭐 이런 분들이 뭐랄까요 포모에 휩싸여서 들어왔다가 갑자기 급등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반복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 성장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은 조금 오해가 있었다. 그럼 대댓글은 대표님께서 다르신 건가요? 그런 아닙니다. 건 아니고요? 대댓글 안 달, 다른 분께서 이제 대댓글 다뤄주셨는데, 이 대댓글도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요? 이제 그러니까 사기 시장으로 했더니 아랫분이 전체가 그런 건 아니다. 아, 그렇죠. 하지만 99%는 뭐 사기가 맞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말씀드리자면은 물론 지금 뭐 사기도 많습니다. 많고 뭐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겠죠.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에는 사기가 없느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코인 시장이 이제 그걸 뭐랄까요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 뭐 꼭 사기가 아니더라도 가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죠. 잘 오르면은 근본, 가격이 떨어지면 사기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악의적인 사기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법적인 문제라든가 제도적으로 보완하면서 좀 없어져야 될 거고 사기가 많다고 해서 코인, 블록체인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의 여러와 같은 댓글에 관해서 또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각자의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정말 이 시장에 관한 신뢰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그냥 투자를 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오늘 들려오는 또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저희가 바로 주제부터 열어볼까요? 아니면 그 전에
전에 조금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그 전에 잠깐 한 네. 말씀만 드리고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제랑도 상관이 있고 요 이제 궁금하신 내용일 것 같기도 네. 해서 네. 한번 잠깐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일단 이런 뭐 한국 같으면 업비트가 1등 거래소죠. 보통 업비트에 상장이 되는 순간 상장 빔이라고 하죠. 상장되는 맞아요. 순간 네. 폭등을 했다가 뭐 잘 가면은 유지를 하고 쭉 가고 뭐 잠깐 했다가 많은 경우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이제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그 그러니까 거래 개시 전에 입출금 시간을 줍니다. 미리 토큰을 입금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기다렸다가 이제 거래가 개시되면 이제 팔고 사고 거래가 일어나는 건데 그렇다면은 과연 업비트에 상장되기 전에 토큰을 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그때 입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업비트 상장되기 전에 벌써 샀던 사람이 있다는 건데 나는 거기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냐?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토큰이 이제 배포되는 이제 순서에 대해서 뭐 딱 정해진 절차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이런 순서를 거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중앙거래소 상장은 거의 뭐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뭐 처음에는 그렇겠죠. 프로젝트 팀이 있을 거고 또 초기 투자자가 있을 거고 그분들한테 일단 토큰이 배포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개발이 됐을 때 이제 뭐 테스트넷 정도가 개발이 완료됐을 때 그 테스트넷에 커뮤니티에서 얼마나 트랜잭션을 일으키고 기여를 했느냐 아니면 커뮤니티가 있을 때 거기서 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에 따라서 에어드랍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에 이제 프리세일을 합니다. 이제 거래소 상장 전에 미리 판다고 해서 이제 프리세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프리세일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프라이빗 세일이라고 해서 뭐 특정 인원들한테만 조금 더 싼 가격에 미리 팔고 그 다음에 프리세일도 이제 퍼블릭으로 이제 오픈해서 팔고 이때는 당연히 이제 상장가보다는 보통은 더 낮게 파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러니까 먼저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라는 측면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이제 탈중앙 거래소가 이따가 얘기할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이제 덱스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탈중앙 거래소에 상장시키려면 이제 자금이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금 용도로 이제 프리세일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데 대충 이런 순서가 있다 정도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일단 5번 이제 탈중앙 거래소에 있다가 좀 더 자세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장 전에 코인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는지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이러한 절차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저희가 다뤄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범타임즈 NFT 리포트 오늘 주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김남국 의원의 LP 투자란 무엇일까요? 네, 지금 우리 시작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일단 탈당은 확정이 됐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 LP에 관해서 이슈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LP 투자라는 게 어떤 거고 우리는 이 LP 투자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지 오늘 대표님께서 풀어주신다라고 하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오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표님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예. 네. 저 이제 클립 온체인 데이터가 오픈되면서 네. 이제 네. 분석을 하다가 이제 크립토 업계의 어떤 대표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방송에 다니면서 이제 놀랐던 부분이 처음에 이제 거래 금액에 거래 규모에 놀랐고 거래 이제 빈도 건수에 놀랐고 정말 놀란 건 이 부분이었다라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LP 투자라는 거였는데 이제 물론 이제 뭐 정치 방송이고 사회 방송이니까 설명이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조금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네, 싶어서 네. 좀 자세히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일단 LP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뭐 전문가가 할 수만 있다 이런 이제 뉘앙스로 느껴져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LP는 유동성 공급자라는 리퀴드 프로바이더의 약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온 용어들을 쭉 보면은 유동성 풀이라는 말 나왔고 그리고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개인이 거래소 역할까지 했다고 이런 얘기. 아까 얘기했던 또 탈중앙화 거래소, 그쵸. 또 에어드랍 얘기도 나왔었고, 그쵸. 또 뭐 토큰을 예치하면 이자를 준다던데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먼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말 그대로 탈중앙이죠. 우리가 네. 알고 있는 업비트, 뭐 빗썸, 뭐 이런 거래소들은 뭐 중개인이 있죠. 회사가 있어서 이제 그 회사에서 그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건데 탈중앙화 거래소 그러면 개인끼리 그러니까 특정 플랫폼이 있고 그걸 특정 운영하는 중개인 없이 우리끼리 그냥 투자자들끼리 교환할 수 있는 교환이 가능한 거래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하는데 이 표를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 AMM 방식이 있고 애그리게이터 오더북 방식이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오늘은 AMM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이제 김 의원이 했다는 그것도 이제 거기 플랫폼도 AMM 방식이고 보시면 여기 나오는 표는 그겁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발행한 코인인데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나 많이 있다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그래서 이제 작동 방식 아까 AMM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오토 마켓 메이킹이라는 방식인데 유동성 풀에다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렵네요. 지금 네. 막상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왜 그렇게 설명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는 개인 지갑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유동성 풀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A 토큰과 B 토큰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면은 개인이 제가 A 토큰, B 토큰을 일정 수량으로 유동성 풀에다가 넣으면은 다른 투자자들이 와서 그 A 토큰과 B 토큰을 교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유동성 풀에 내 토큰이 잠기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이제 혜택이 없으면 안 하겠죠. 그래서 그 토큰 페어가 그 토큰 쌍이 거래가 일어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일정 부분 내가 얻을 수 있다. 이런 형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방식으로 이제 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탈중앙화 거래소에는 뭐 우리가 제일 흔하게 알 수 있는 게 이더리움 기반에는 유니스왑이라는 유니스왑. 네. 있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는 이제 팬케이크 스왑. 스왑이 있고 또 우리 클레이튼에는 클레이 스왑이 있습니다. 그 김 의원 거래 내역에서 발견된 게 요 클레이 스왑이라는 이제 플랫폼인데 요 클레이 스왑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한번 보시면은 지금 요 그림이 클레이 스왑의 메뉴들입니다. 이제 내 자산을 볼 수 있고 스왑이라 그러면은 교환이죠. 토큰 이제 교환하는 메뉴가 있고 또 예치, KSB 거버넌스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 요 메뉴들을 하나씩 보시면은 스왑은 이제 토큰 교환을 할 수 있는 메뉴고 그다음에 예치에는 단일 예치가 있고 페어 예치가 있는데 요 페어 예치가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 풀 공급이에요. 아까 A 토큰, B 토큰 같이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페어가 쌍이라는 뜻인데 요때 이제 페어 예치를 그러니까 뭐 상당히 뭐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뭐 클릭 몇 번이면 할 수 있는데 근데 되게 복잡하고 어렵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메뉴를 막상 보시면은 일단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차원에서는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또 비영구적 손실이라는 어려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가격 등락 외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 토큰, B 토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이 토큰에 정말 확신이 있어야 넣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위험하고 어려운 투자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이렇게 뭐 클릭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복잡한 게 없다. 그냥 간단히 클릭 몇 번 하면 할 수 있는 수준인 거고. 그래서 단일 예치나 페어 예치를 하면은 이제 부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그런 리스크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발행한 코인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클레이 스왑에서 발행한 코인은 KSP라는 코인입니다. 그럼 이제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어서 이제 각종 투표에도 참여를 할 수 있고 스테이킹을 하면서 또 다른 이제 또 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있고 또 드랍스라는 메뉴는 그겁니다. 신규 토큰이 이 플랫폼에다가 이제 마케팅을 의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KSP를 얼마나 갖고 있는 거에 따라서 그 신규 코인을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에어드랍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서비스에서 이제 나왔던 게 아닌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까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해서 LP 투자라 그러면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유동성 풀 공급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이 LP 투자라는 게 대중들이 알고 있는 인식처럼 그렇게 뭐 불법적이거나 뭐 거래소를 운영한다라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었던 거네요. 좋은 질문이셨는데 네. 개인 거래소다 이러면 상당히 뭐 내가 뭔가를 하는 네, 것 같이 그쵸. 보일 수가 네.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개념상 내가 그러니까 토큰 2개를 예치를 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서 네. 역할상 내가 넣은 토큰이 거래소 역할을 한다는 거지 실제로 뭔가 내가 관리를 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뭐 수수료를 받고 이런 건 아니다는 이런 건 거죠? 아니고 자동적으로 이제 이루어진다 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굉장히 좀 생소한 그러한 세계이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이 느끼기에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의구심이 좀 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표님께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이 부분 김남국 의원이 했던 이 LP에 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실 건지 좀 마지막으로 좀 할 말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 이제 상당히 이제 보통 이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몇 개 네. 사는 게 대부분의 투자의 전부인 줄 맞아요. 아는 분들이 대부분일 근데 텐데. 이렇게까지 LP 단계까지 간 거면은 그 김남국 의원 자체가 코인에 관한 지식이 굉장히 좀 해박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일각에서 업자다, 완전 아, 뭐 업자다. 전문가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일반 투자자보다는 상당히 이제 투자에 대해서 진심으로 대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제 이제 너튜브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그냥 쉽게 쓰는 툴입니다. 요런 그렇구나. 탈중앙 거래소는. 네. 그래서 아는 사람은 사실 별게 아닌데 그냥 업비트가 단 줄 알았던 분들한테는 뭐 이런 세상이 있나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인해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오해는 바로 잡아야죠. 그쵸, 뭐 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네. 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그냥 뭐 또 우리 카카오에서 만든 코인이고 거기서 대표되는 탈중앙 거래소니까 충분히 그동안 이제 투자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충분히 사용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야기는 여기서 좀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대표님께서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또 이 사건을 다뤄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한 팩트 체크만 좀 해주시는 그런 관점에서 다뤄주고 있으니까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보다 좀 상세하게 이 부분에 관해서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